한국은 종이 비행기나 접어라. 도쿄 방산 콘퍼런스에서 일본 방위성 사토 국장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서를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전 세계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하하 한국이. 항공 불모지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웃고 싶었습니다. 전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만이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사우디 리야드 국방부에서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KF-21을 선택했습니다. 27조 원, 120대. 일본은 30년을 연구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F-35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국이 어떻게 4년 만에 전투기를 완성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KF-X 사업,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2015년 공식 발표, 목표 시점 2026년, 개발 기간 11년.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F3 프로그램, 시작 연도 2009년, 목표 시점 2035년, 개발 기간 26년, 예산 8조엔. 그런데 2024년 현재까지 프로토타입 제작조차 시작 못했습니다. 프랑스 라팔, 개발 시작 1980년대, 첫 비행 1986년, 실전 배치 2001년, 개발 기간 15년 이상. 미국 F-22 랩터, 개발 시작 1981년, 첫 비행 1997년, 실전 배치 2005년, 개발 기간 24년. 러시아 수호이 Su-55, 개발 기간 22년. 중국 제-20, 개발 기간 19년.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4세대 이상 전투기 개발엔 최소 15년이 걸렸습니다. 기술 선진국도요. 그런데 한국은 11년 안에 끝낸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DC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브래들리, 한국 KF-X 프로그램 모니터링 임무 맡아. 예? 일본이 긴장하고 있어.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 있는지 분석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이 긴장한다고요? 그 자신만만하던 일본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2016년 3월. 저는 서울 성남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설계실에 들어섰을 때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답했습니다. 납기는 이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거든요. 우리는 2026년까지 반드시 완성합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공장도 가봤습니다. 2016년 7월이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F3 프로그램은 언제 본격화됩니까? 아, 그거요? 아직 예산 확보 중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협상도 해야 하고요. 여유로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사토 국장이었습니다. 브래들리, 한국 프로그램 어떻게 보나? 실패 확률 몇 %로 보나?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의 실패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지켜봅시다. 2019년 4월 9일 KF-21 보람의 첫 공개.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전투기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이 16.9m, 날개 길이 11.2m, 최대 이륙 중량 25.6톤, 쌍발 엔진, 총 추력 44,000파운드.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외형이었습니다. 완벽한 스텔스 형상. F-22 랩터와 F-35를 섞어놓은 듯한 디자인. 내부 무장창 없이 외부 장착만 가능한 4.5세대 설계. 하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기체 형상.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종이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서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 첫 비행. 저는 사천공항 근처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전투기가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34분간의 첫 비행. 문제없이 착륙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 역사를 뒤져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첫 비행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F-22도 첫 비행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라팔도 그랬습니다. 러시아 수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J-20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KF-21은 달랐습니다. 온 스케줄. 무결점.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재확인 바람. 정말 무결점이 맞나? 저는 다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2023년 내내 KF-21은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초음속 비행 테스트, 최대 속도 마하 1.8 달성, 공중 급유 테스트, 성공, 무장 발사 테스트, 성공, 극한 기동 테스트, 성공. 모든 테스트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지연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12월, 일본 방위성이 F3 프로그램 일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첫 비행 목표,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실전 배치 목표, 2035년에서 2038년으로. 예산은 8조엔에서 12조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웃긴 건 일본이 미국 로키드 마틴에게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F-22 랩터 기술 좀 주십시오. 미국이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일본은 독자 개발 능력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전투기만 조립해왔으니까요. 기술이 없었습니다.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T-55 고등훈련기, F-45 경전투기.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20년 동안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KF-21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저는 UAE 아부다비에 있었습니다. 걸프 방산 박람회였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KF-21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UAE 공군 참모총장 이브라힘 알라위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브래들리, 이거 진짜 나온 거 맞아? 네. 2022년 첫 비행 성공했습니다. 일본 F3는 아직 그림만 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선택지가 명확하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UAE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입니다. F-16을 8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라지 2000도 60대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전투기는 미국제 F-35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020년 UAE가 F-35 50대 구매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의회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중동 아랍 국가들에게 5세대 전투기를 팔지 마라. 결국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굴욕이었습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F-35 구매를 타진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압박으로 불발됐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최신 무기를 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박, 미국 의회의 견제, 유대인 로비의 힘. 그들은 5세대 전투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KF-21. 현재는 4.5세대. 하지만 블록 3에서 5세대로 진화 예정. 목표 시점 2030년.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 승인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기술과 가격만 맞으면 됐습니다. 알라위 소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KF-21 성능이 정말 좋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7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외교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장님, 제가 2022년 첫 비행을 직접 봤습니다. 34분 비행. 무결점 착륙.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파오는 어땠습니까? 13개국이 샀습니다.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클레임 제로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는요? 완벽합니다. 필리핀이 인도네시아에게 물어봤답니다. 에파오 어떠냐고. 인도네시아가 답했답니다. 최고라고. 그 두 나라 앙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했습니다. 알라위 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군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약속. 이 업계에서 약속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납기, 성능, 애프터 서비스, 후속 군수 지원, 기술 이전, 모든 게 약속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 계약, 납기 준수, K2 전차, 폴란드 계약, 1년 앞당겨 인도, 에파오, 13개국 계약, 클레임 제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신뢰도는 검증됐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러시아, 인도에 전투기 팔면서 20년 지연. 중국, 파키스탄에 전투기 팔았지만 결함투성이. 프랑스, 나팔 계약하고 13년 만에 첫 수출. 미국, F-35 개발 지연으로 악명 높음. 일본은요? 수출 실적 제로입니다. 일본은 한 번도 완제품 전투기를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신뢰도 쌓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겠습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2024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저는 사우디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브래들리. 우리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이십니까? 한국 KF-21 48대 구매합니다. 추가 옵션 72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F-35는요? 미국이 안 팔잖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F-15EX는요? 낡았습니다. 우리는 5세대를 원합니다. 하지만 KF-21은 아직 4.5세대입니다. 2030년이면 5세대로 진화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약속일 뿐입니다. 장관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한국만 남았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에파오로, K9으로, K2로, 그리고 이제 KF-21로 계약 규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차 48대, 대당 1,200억 원, 5조 7,600억 원,
추가 옵션 72대 포함하면 총 120대. 약 14조 원. 무기 패키지, 훈련, 정비 시설까지 포함하면 27조 원.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 전투기 계약이었습니다. 언제 인도 가능합니까? 2028년부터 순차 인도 예정입니다. 납기 지킬 수 있습니까? 한국은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야드 하늘이 파랬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사토 국장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한국 KF-21 프로그램 관련해서 협력할 방법이 없겠나? 우리 일본도 참여하고 싶은데.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2015년이 떠올랐습니다. 도쿄 회의실. 종이 비행기나 접어라. 웃음바다가 됐던 그 순간.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UAE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KF-21 60대 구매 검토 중. 계약 금액 약 18조 원. 쿠웨이트. 관심 있음. 카타르. 검토 중. 오만. 협상 희망. 말레이시아. FAO에 만족했음. KF-21도 검토. 필리핀. 차기 주력 전투기로 고려 중. 줄을 섰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F-15EX와 F-18 슈퍼호넷, 프랑스 라팔, 유럽 타이푼, 스웨덴 그리펜, 러시아 수호이. 이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첫째, 2030년 5세대 진화 약속. 둘째, 검증된 신뢰도. 셋째, 합리적 가격. 대당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F-35가 대당 1,400억 원인 것에 비하면 저렴했습니다. 넷째, 정치적 제약 없음. 이스라엘 눈치 볼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 승인 필요 없었습니다. 다섯째,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FAO 13개국 경험이 증명했습니다. 여섯째, 기술 이전 의지. 한국은 절충 교역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일곱째, 최신 기술. 2010년대 이후 최첨단 센서 장착. 국산 AESA 레이더. 여덟째, 빠른 납기.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2024년 6월. 저는 다시 도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방산 콘퍼런스.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이 조용했습니다. KF-21 발표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2022년 첫 비행 이후 650회 이상 테스트 비행 완료. 무결점. 2026년 실전 배치 예정. 현재 사우디 48대, UAE 60대 계약 진행 중.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 다소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9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F3 프로그램과 협력 가능성은 있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독자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 일본 방위성 사토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래들리. 솔직히 말해주게. 우리 일본이 실수한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토 씨.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게 실수였나?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자네 개인적 의견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2015년 도쿄 회의실 기억하십니까? 종이 비행기나 접어라고 하셨죠.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은 종이 비행기를 접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4년 만에. 우리는. 당신들은 30년 동안 그림만 그렸습니다.
2038년이 돼도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사토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군. 사실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건가? 네. 후회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KF-21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주요 내용. 1. 개발 기간 준수. 2015년 시작, 2022년 첫 비행, 2026년 실전 배치 예정. 총 11년. 계획대로 진행 중. 2. 테스트 무결점. 650회 이상 비행. 단 한 번도 심각한 결함 없음. 세계 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 3. 수출 성공. 사우디 27조 원, UAE 18조 원. 총 45조 원 규모 계약. 추가 협상국 5개국 이상. 4. 기술 수준. 4.5세대로서 최상위권. 2030년 5세대 진화 시 F-35대안 가능. 5. 신뢰도. FAO 13개국 실적 기반. 납기 준수율 100%. 클레임 제로. 6. 가격 경쟁력. 대당 1,000억 원, 1,200억 원. F-35 대비 20% 저렴. 유지 비용도 낮음. 7. 정치적 이점. 제3세계 국가들에게 미국 의존도 낮춘 대안 제시. 특히 중동 산유국들에게 매력적. 결론. 한국은 항공 불모지에서 4년 만에 세계 5위권 전투기 제조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를 따라잡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에 이어 5번째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연은 아닙니다. 30년간의 준비였습니다. TOO 고등훈련기 개발, FAO 경전투기 개발. 이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 실패에서 배운 교훈,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의 땀, 약속을 지키겠다는 집념. 이 모든 게 KF-21로 완성됐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우디 칼리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브래들리. UAE도 계약 확정했습니다. 60대. 18조 원.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동이 5세대 전투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켜서입니다. 맞습니다. 약속.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약속. 신뢰. 이 두 단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가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납기를 준수하는 나라. 클레임에 책임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 기억하십니까? 1950년 전쟁의 폐허, 1960년대 가난, 1970년대 산업화,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도약, 2000년대 선진국 진입, 그리고 2020년대 항공 강국. 피땀 흘려 일군 나라입니다.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그 땅에서 아버지가 밤새 일하며 키운 그 경제로 이제 손자들이 하늘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 민족은 다릅니다. 불가능을 모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DNA에 새겨진 생존 방식입니다. 2024년 11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29년간의 군 생활. 많은 걸 봤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기술력, 러시아의 거친 전투기, 프랑스의 우아한 설계, 중국의 빠른 추격.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었습니다. 항공 불모지에서 시작해서 4년 만에 전투기를 만들어낸 나라.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며 약속을 지켜낸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 5위권 항공 강국입니다. 일본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38년에나 첫 비행 예정입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시장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 기술까지 뒤처지게 됐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부. 29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우디도 알았습니다. UAE도 알았습니다. 쿠웨이트도 카타르도 오만도 알았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가지려면 한국밖에 없다는 걸.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못 팝니다. 러시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해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30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었습니다. 뼈아픈 역사를 극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2015년 도쿄 회의실에서 웃던 사람들. 지금은 웃지 못합니다.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진짜 전투기가 됐으니까요. 그것도 자기들보다 먼저. KF-21은 시작입니다. 블록 2에서 완전한 멀티롤 전투기가 됩니다. 블록 3에서 5세대로 진화합니다. 2030년이면 한국은 완전한 5세대 전투기 보유국이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일본은요? 그때도 여전히 개발 중일 겁니다. 이제 한국의 시간입니다. 21세기의 강대국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항공 불모지가 항공 강국이 됐습니다. 조롱받던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6세대 전투기도 개발할 겁니다. 우주항공 산업도 선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은 약속을 지키니까요. 불가능을 모르니까요.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웠죠? 하지만 우리는 자랑스런 우리 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